이번 테마는 제4절 무건대리 78쪽 의를 보겠습니다. 갑이 있고요. 지금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갑의 대리인 을, 우리는 이것을 본인 이름 나타난다 현명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면, 즉 무건대리라는 사실이죠. 근데 무건대리는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건대리에 관련돼서 본인 갑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죠. 이때 확정 무효로 보지 않고 불확정 무효, 즉 유동적 무효 상태로 두고 본인께서 원한다면 추후로 인정, 추인한다면 추후 인정입니다.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합니다.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할 것이다.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추인 거절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어서 무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파트를 우리는 협의의 무건 대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비록 무건 대리이지만 본인 갑한테도 책임이 있다면, 즉 무건 대리에 관련돼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 대리 권한이 담보 설정인데 담보 설정권 범위 내에서 매매를 했다면 분명히 갑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타이틀을 우리는 표현 대리한다. 그래서 무건 대리는 체계가 두 가지입니다. 협의의 무건 대리와 표현 대리. 제목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유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는 본인이 전혀 책임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표현 대리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시험은 제목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자꾸 눈도장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내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전혀 책임이 없는 협의의 무건 대리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협의 무건 대리 들어가면 매매 계약 관련돼서 본인이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원한다면 추후 인정해서 이 계약을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다면 추인 거절해서 확정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원한다면 저 본인 갑한테 추인할래 말래, 할 거야 말 거야 한번 독촉, 최고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독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께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다면, 즉 침묵을 지킨다면 이때는 추인 거절로 간주해 버립니다.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 거절로 간주해 버립니다. 추인 거절로 간주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확정될 것이다. 변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철회권 던져서 무효로 확정시키면 됩니다. 이런 관계를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문장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무건 대리는, 협의 무건 대리는 거의 90% 이상이 갑을병, 이렇게 사례 문제로 출제될 것이다.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눠서 분해해서 설명드리면,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로 확정됩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는데, 이때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갑이 원해서 추후로 인정한다는 것이니까 무건 대리인도 오케이. 무건 대리인 건너간 직접 상대방도 오케이. 그 전득자 승계인 정도 오케이. 내가 원해서 추후로 인정해서 유효로 가겠다는데, 따라서 추인의 상대방은 어느 누구라도 관계가 없다. 다만 주의할 것은, 만약에 무건 대리한테 추인을 했다면 아직 상대방한테 도달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도달이 되면 알겠죠. 그래서 안 경우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즉 도달이 안 됐다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모르는 경우 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추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나눠서 보시고요.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 추인해야 되지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했을 때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본인 각께서 대금을 받았다면 내가 추인한다는 그런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다음, 추인 거절권입니다.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이 뭐냐면 무권 대리인을이 본인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입니다. 이때 기억해 두십시오. 망나니 아들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협의에 무권 대리 들어가면 망나니 아들을 기억한다. 따라서 망나니 아들 관련돼서 그 망나니 아들의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충격으로 만약에 아버지께서 사망했다면 본인 갑을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합니다. 무권 대리인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 그 입 다물라. X 마스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은 X 마스크 그 입 다물라.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을 단독 상속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입 다물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인 거절하면 다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추인한 다음에 다시 추인 거절할 수 없고요. 추인 거절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상대방 효과입니다. 상대방은 최고와 철회권이 있습니다. 최고는 한번 본인한테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한번 찔러보는 거죠. 따라서 선악 묻지 않고 한번 찔러볼 수는 있다. 이 말은 묵건된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한번 본인한테 독촉해 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고의 상대방은 반드시 본인일 것. 그 이유는 추인 자격은 묵건 대리한테는 없습니다. 본인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고에 대해서 확답이 없다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발신주의라고 합니다. 확답 바라 침묵시키는 겁니다. 예스가 아니고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 최고 관련돼서 침묵이 나타나면 예스가 없고요. 전부 다 노로 들어가시면 돼요. 최고, 침묵, 노. 한편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철회는 원해서 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무효로 확정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철회는 선임한 철회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철회 상대방은 본인, 묵건 대리인 관계가 없다는 것. 철회권 행사하면 무효로 확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철회는 선임만 되죠. 그래서 선처리는 그 다음에 최악 이렇게 한번 표시하면 어떨까요? 선처리는 최악. 다음에 묵건 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즉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묵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묵건 대리인께서 대리권 증명하지 못할 것, 그리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을 것, 그리고 상대방은 묵건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알 수도 없어야 됩니다.
즉 선의 및 무과실 이해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다른 말로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을은 병한테 계약을 이행하든지 또는 오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 있는 을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는 무조건 X마스크로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 선택은 상대방 선택에 따르죠. 이 요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무권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라고 나왔네요. 미PP,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 을은 책임이 없습니다. 안 진다는 얘기고, 상대방께서 혹시 알수에 해당한다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무권 대리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이걸 뒤집은 얘기고 2번 지문은 이걸 뒤집은 얘기죠. 세 번째, 무권 대리인 책임은 세 번째 기억하세요.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 이게 판례 태도. 무권 대리인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겁게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기억한다. 무권 대리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기억하시고,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선택에 따른다. 무권 대리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련된 체계고요. 다음은 표현대리로 갑니다. 81쪽 가시면 표현대리 체계 펼쳐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을이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현명,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 본인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을이 무권 대리지만 이 계약 자체는 유효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것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표현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본인 갑이 대리권을 을한테 수여했다는 것을 병한테 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을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표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본인은 계약 이행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갑이 을한테 담보 설정 받아와라 담보라는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께서 권한을 넘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상대방 병께서는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본 대리권 존재하므로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대리인 을이 대리권 소멸 후 다시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상대방 병은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이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계약 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지만 본인이 원인 제공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타이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명, 즉 현명하지 않으면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담보권 설정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 을, 그런데 대리인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자기 이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병한테 등기 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봅시다. 갑구에 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갑의 대리인 을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병하고 계약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런 경우는 현명의 결과죠. 따라서 담보권 설정 받았는데 매매를 통해서 갔다면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이야기는 갑이 소유권이 있는데 을이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 쳤다는 얘기죠. 제정신 아니죠. 그래서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 친 다음에 매매 계약하게 되면 갑의 대리인 을로서 판 게 아니죠. 등기부상 자신의 부동산을 판 것이기 때문에 현명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절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현명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가 돼야 됩니다. 비록 무권 대리지만 계약 자체가 만약에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확정 여기서 스탑이지 표현대리가 절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설 관련돼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무권 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 대리에 속합니다. 무권 대리 맞습니다.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는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다. 따라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생계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순간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 법률 정해서 책임 절대 경감할 수가 없다는 것.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병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 엑스마스크 절대 표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건너간 전득자도 표현 대리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 수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권 수요 표시를 갑이 병한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이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표시를 신뢰한 병이 선의 및 무과실, 즉 을이 무권의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었다면 병이 표현대리 주장한다면 병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때 본인은 원인을 정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몇 가지 내용 보겠습니다. 표현대리 관련돼서 첫 번째, 묵시적 방법에 의한 표시도 포함된다는 것.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죠. 을이 명의를 사용하는데 갑이 묵인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표시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 혹시 신문 광고를 한다면 신문 광고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다는 거.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표시를 초과한다면 월권이죠.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대리권 수여는 임의 대리에만 쓸 수 있는 용어죠. 따라서 이 경우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고 임의 대리만 적용된다는 사실. 두 번째, 권한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권한을 넘었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지 넘었다 안 넘었다는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 했을 때 병이
이 권한 넘은 대리의 행위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임이 무과실이면, 병이 표현대리 주장한다면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대리권 존재,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 대리권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등기 신청. 근데 을이 병한테 가서 대물 변제를 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대신 물건 변제했다는 얘기. 그러면 등기 신청은 공법상 행위고요. 대물 변제는 사법행위입니다. 그러면 기본 대리 권한에 공법상 대리권도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 당연히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 부부 간에 일상가사되는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에 포함될 수 있다. 심지어 복대리권도 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 표현 대리권도 포함될 수 있다. 아까 대리권 수여 표시, 표시를 범위 내에서 할 것, 표시를 초과한 경우, 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이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권한 넘은 표현대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초과하거나 과거에 대리권 초과한 경우에는 권한 넘은 표현대로 옮겨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있어서 이 기본 대리권을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넓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넓게 인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상대방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된다. 그리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입니다. 자, 기존에 대리권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스톱해야 되는데 을이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하는 거죠. 병이 선의 및 무과실, 지금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한다면 표현대리 주장에서 본인이 원인을 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리권이 있다. 기존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대리권 소멸 후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그리고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복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 권한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전부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 6학년 문제죠. 1입니다. 추인입니다. 불확정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따라서 소급표가 없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소급표가 있다. 두 번째 지문, 안 경우입니다. 안 경우에 최고는 인정돼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지문. 안 경우 한번 독촉해 볼 수는 있지만 철회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 지문, 최고죠. 상당 기간 정해서 독촉. 최고가 있습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끝에가 중요합니다. yes가 아니고 no. 추인한 것이 아니고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네 번째 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인은 그입 다물라 X마스크. 본인 단독 상속했을 때 본인의 지위에 있는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권 대리 반대는 무권 대리, 무권 대리 안에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현명하지 않았다 됐습니다. 그러면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리의 3명 관계, 유권 대리, 복 대리,
그다음에 무건대리 설명드렸습니다.